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금 프린트를 제가 해놨는데, 이 연잎하고, 아래 보시면, 연밥을 2가지 그려볼 거예요.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 구독자분께서 연잎, 그리고 연밥, 그 다음에 연꽃,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 프린트물은 제 블로그 있죠.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프린트 이 상태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막 묻어 있죠. 이거는 제가 프린트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묻어난 거라서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프린트물에는 이런 게 없을 거니까 이제 깔끔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잎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종이는 역시나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300g 중목이고요. 저 오늘은 이렇게 스케치북에서 뜯어내서 파판에다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벤트 영상 올렸었죠. 거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댓글을 다 이렇게 닫아놨거든요. 80여 분 정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질문해주신 그런 댓글들도 몇몇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앞으로 영상 진행하면서 거기 있는 댓글들에 대한 질문들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종이의 그 앞뒷면 구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앞뒷면 구분은 이제 스케치북을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면이 앞면이고요. 이제 뒷면이 이제 당연히 뒷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종이를 뜯었을 때 앞뒤 구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종이를 열었을 때, 그쵸? 이렇게 펼쳤을 때 이제 보이는 면이 앞면인데, 앞면을 잘 보시면요. 자, 이렇게 질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면을 잘 보시면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런 그 종이의 결이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약간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엠보싱 처리가 살짝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부분의 그런 느낌들이 앞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제가 뜯어서 뒷면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뒷면을 보시면 물론 여기도 이제 엠보 처리가 있긴 하지만 앞면에 비해서 좀 불규칙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잘 해주시면 돼요. 앞쪽 면을, 자, 다시 앞쪽 면 볼게요. 앞쪽 면은 엠보 처리의 느낌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 규칙적인 느낌. 약간 거칠기로 봤을 때는 뒷면이 좀 더 매끄럽고 약간 거친 면이 앞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거칠기의 정도는 이렇게 그 느끼는 촉감, 이렇게 사람들마다 느끼는 촉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여기가 지금 앞면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거칠거칠한 느낌. 그러니까 엠보싱이 더 규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앞면, 뒷면을 같이 만져봤을 때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이 드는 쪽이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뒤쪽 면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긁어보세요. 그러면 이 뒤에가 살짝 이렇게 말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쪽이 뒷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거칠게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이렇게 롤지 있죠. 롤로 말려있는 종이나 아니면 2절 사이즈의 큰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이렇게 프레스가 찍혀 있어요. 아르시면 아르시, 파브리아노면 파브리아노 이렇게
프레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글씨가 이렇게 똑바로 보이는 곳, 그 부분의 면이 앞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채화 종이는 전용지이고 또 300g 이상이고 뭐 365g짜리 뭐 600 몇 g짜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람 수가 이제 300g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0% 코튼지잖아요. 그래서 앞뒤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습하실 때는 뒷면에 연습하셔도 충분히 그 수채화 느낌을 내실 수 있으니까 또 연습하실 때는 뒷면에다가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작품이 아닌 이상 그쵸?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잎의 특징이 이 안쪽 면이 오목하게 이렇게 그릇 모양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을 잘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면적이 넓고 특별히 묘사할 게 없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운 듯한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전체적인 외곽 형태가 어떻게 꺾여 있는지, 어디서 꺾여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큰 꺾이는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어떤 하나의 도형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외곽을 먼저 스케치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연밥도 같이 그려야 돼서 이제 여기다 반 정도 커팅을 해서 이쪽 면에는 연잎, 여기는 연밥을 각각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 옆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네모 형태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네모 형태, 가장 튀어나온 지점에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박스를. 자, 여기서 가운데 요 큰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요. 또 여기서 반 되는 지점에서 큰 네모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복잡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4칸만 한번 나눠 보고요. 자, 여기서 뭐 굳이 막 이렇게 센치 재지는 않을게요. 그냥 저희는 이제 저 눈대중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느낌이었으니까 직사각형 느낌으로 박스를 그려줄게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스케치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방법을 꼭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방법을 다른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겠죠. 이 박스 안에서 2분의 1 되는 지점들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똑같은 크기의 박스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느낌으로 박스를 그렸습니다. 중심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에 연잎의 그 중심이 있죠? 이 중심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이제 외곽 부분, 자, 여기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여기죠? 중심점에서 요만큼 떨어진 부분에다가 체크 해주시면 요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요 지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지점 찍었어요.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지점이 이 전체 있죠? 요 전체에서 몇 등분을 차지하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요만큼이 하나, 둘,
셋, 넷, 한 5개 하고 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5개를 나눠서 반이 남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요 위치에 정확한 그 위치가 체크가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연습을 하실 때는 이 그리드 박스 쳐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 포인트만 좀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 체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끝이죠. 여기서 살짝 내려와서 이제 대충 눈으로 보면서 스케치를 해 나가 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하는 연필은 제가 그동안은 좀 사비 연필 위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그냥 일반 연필 있죠. 일반 연필, B 연필이거든요.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꺾여지는 지점, 여기서 살짝 올라오죠? 여러분들도 대충 눈대중으로 이제 맞춰 가시면서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이제 좀 같이 매칭을 시켜서 그려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좀 큰 종이에다가 작품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오늘은 이제 연잎, 연밥 이런 거 그려보는 거에 의미를 좀 둘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가운데라는 거 표시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줄기가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쪽이 이렇게 오목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펴지는 듯한 요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연잎이 동그랗게, 그쵸? 중심도 여기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측면에서 보는 연잎이기 때문에 중심이 많이 내려와 있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많이 안 보이면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듯한, 요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그 느낌을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잎 스케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가 제가 지금 착각한 게, 아까 저희가 이 등분 나눠놨던 이 중심선 있죠? 요게 여긴지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지금 딱 이 프린트물을 떼니까 제가 처음에 이 전체 박스 나눴던 요게 딱 보여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늘려줘야겠죠, 다시. 늘려주고 어쩐지 이게 너무 동그랗게 나온다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늘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넓적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줬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저거 연밥을 그려볼게요. 연밥은 제가 2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 수술이라고 하는 거 맞나?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 수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술이 있는 것과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요건 안 그릴 거거든요. 이제 이 수술이 이렇게 다 시들어서 이렇게 축 처져요. 그럼 요거가 이제 다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말라 있는 요거를 두 개를 그려볼 거예요. 하나는 위에다가 하나는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마르면서 여기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쪼글쪼글한 느낌이 이렇게 눈으로도 보이시죠? 요런 겉에 겉면에다가 그런 느낌들을 좀 이렇게 주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싹 마른 듯한 요런 모양 하나 그려보고 위쪽이 조금 더 두껍게 아래쪽은 가늘게 아무래도 요거하고는 그 촉촉함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도 얘는 뭔가 이렇게 물이 차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터트리면 이렇게 수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채색할 때 좀 표현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또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있는데 요거는 채색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를. 그리고 여기 꼭 그 목도리 한 것처럼 그쵸? 이렇게 뭔가 오돌토돌 수술들이 나와 있잖아요. 요것도 자, 라인만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살짝. 요거는 한번 제가 칠하는 방법을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케치가 뭐 거의 없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줄기 나오는 거. 좀 잘랐네. 이렇게. 오늘은 최고로 스케치가 간단히 끝났습니다. 자,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붓을 좀 넓은 붓하고요. 호수가 좀 넓은 거. 물을 좀 깔아줄 붓도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색깔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하고, 그러니까 레몬 옐로우죠? 레몬 옐로우하고 저는 코발트 블루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두 가지를 섞으면 녹색 계열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요런 컬러가 나와요.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주면 좀 더 따뜻한 색상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상을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코발트 블루와 레몬 옐로우. 자, 물을 일단은 이렇게 좀 깔아줄게요. 넓은 붓을 이용해서. 지금 물을 깔고 있는 요 붓은 바바라 70R4거든요. 뭐 붓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물 맺힘이 좀 심해요. 책상에다가 평평한 데다 놓고 하셔도 돼요. 이번 거는. 색을 이제 칠하게 되면 물이 쭉 흘러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데다 놓고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안쪽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둡다라기보다는 짙죠. 색깔이 짙어요. 여기에다가 이 중심 부분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쪽 부분도
색깔이 이렇게 짙죠. 그러니까 짙은 부분부터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쪽은 이렇게 물로 한번, 물붓이죠. 방금 물 깔았었던 이 물붓으로 한번 쓱 닦아내주고, 그러니까 지금 초벌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밝은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 물이 굉장히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붓은 하웅 771 붓인데요. 저는 요거를 되게, 이게, 이 붓이 진짜 저렴해요. 거의 1,000원대, 2,000원대 붓인데, 이게 넓은 면적 칠하거나, 이렇게, 물맛이 좀 필요한 부분 칠할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전 사실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만만하게 봤었던 붓이거든요. 예전에 사놨긴 했는데 담수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써봤어요. 넓은 면적을 칠하니까. 큰 납작붓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한 붓 사용을 해주세요. 좀 얇은 붓을 사용을 해서 깨끗하게 붓을 씻어줄게요. 아까 저희가 이거 칠했던 이 중심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콕 한번 찍어주면 이 부분에 묻어있던 물감이 살짝 벗겨지면서 이제 중심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 선을 좀 그어가지고 깨끗한 붓으로 선을 좀 이렇게 그려서 줄기를 좀 표현을 해줄게요. 조금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중에 거의 다 말라버려가지고 원래는 쫙 퍼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 느낌만 일단 줄게요. 초벌. 자, 그리고 코발트 블루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좀 섞어서 올리브 계열을 좀 만들어줬어요. 색상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록색 계열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블루 계열과 오렌지 계열 그리고 노란색 계열을 통해서 이렇게 녹색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줄기 부분 자, 요거는 이제 건조가 완전히 된 뒤에 다시 채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옆에 거 넘어가서 연밥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쓰던 색깔 있죠? 여기 연잎에 쓰던 색깔 요거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레몬 옐로우를 살짝 좀 더 섞어서 요 경계 부분을 좀 잘 만져주면서 붓에서 물을 한번 빼요. 그럼 좀 연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차이가 나죠? 요걸로 그라데이션 하듯이 쓱 닦아주세요. 칠했던 부분은 닦으면 안 되겠죠? 자, 아랫부분 쪽에다 이렇게 해주시고 윗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포인트 주고 옐로우 오커를 살짝 섞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노란색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내볼게요. 그리고 이 뒷부분 있죠? 여기는 코발트 블루 약간만 섞어서 이렇게 명도를 좀 밝게 만들어준 다음 여기하고 같은 색을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뒤에 그 두께감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두께감이 바로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옐로우 오커 그리고 레몬 옐로우 섞어서 요런 식으로 좀 화사한 노란색? 그러니까 황토색에 가까운데 옐로우가 섞이니까 좀 화사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만약에 저희가 배경까지 같이 칠한다면 이제 이 지금 제가 칠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마스킹 처리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배경이 없이 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로 채색을 들어가는데 스케치를 하나하나 하면은 하나하나 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하나 하셔도 되는데 이제 좀 묶어서 한번 스케치 겸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으로 그려 나가면서 색칠을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 구분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막 불규칙해도 되거든요. 살짝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붓대를 끝에 이렇게 잡지 않고 한 3분의 1 지점, 끝에서 3분의 1 지점을 잡고 요 손의 힘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앞부분 잡고 그리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신다면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손에 힘이 은근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신다면 그 선에서도 그 강약의 그런 느낌들이 표현이 잘 돼요. 약간 손끝의 그 맛이라고 하나? 이런 방법으로도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줬는데, 이제 조금 더 로우 시에나나 옐로우 워커를 약간 섞어서 이 진한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요런데 이제 음영을 조금씩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초벌칠까지만 이런 식으로 좀 덩어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묘사 위주로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맺힘만 없도록 이렇게 초벌을 깔아준 다음에 마찬가지 아까 썼던 여기에 썼던 색깔 만들어서 물 좀 깔아주고요. 줄기와 이 수술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계를 조금 이렇게 주면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쓰던 연한 색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홈이 약간씩 파여 있잖아요. 이제 씨앗이 맺히는 부분들, 요 씨앗 자리 이런 부분에 약간씩 그 그림자 그리고 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제가 요거를 스케치를 안 했거든요. 요거 동그란 거 안에 이렇게 씨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들도 살짝 만들어 줄게요. 황토색을 좀 밑색으로 깔게요. 나중에 좀 어두워질 테지만 일단 밑색으로 어두워져서 다 안 보이겠지만은 또 밑색을 이렇게 깔아보도록 할게요. 울트라마린, 번트 시에나 이런 식으로 경계를 이렇게 좀 만들면서 이거 안쪽에 그 씨 들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원래 어둡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레드 브라운이나 번트 엄버 뭐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좀 진하게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좀 칠해볼게요. 사실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제 빛이 여기서 오는 거라고 치면 이쪽 부분이 좀 더 밝고요. 왜냐면 여기가 좀 더 빛을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좀 받는 부분, 이 반대쪽이 빛을 아예 안 받는 부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어주시면 더 좋거든요.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쓱 풀어내주는 거죠. 풀어내고 한 번 더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쪽 조금 닦아주고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어둡고 점점 밝아지고 다시 이 골 파여진 부분에서 조금 더 어둡고 밝아졌다가 또 여기 파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간 요 부분 있죠? 요렇게 들어간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음영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또 옆에는 물로 살짝 풀어주고 여기도
살짝 찍어주고 또 풀어주고. 풀어줄 때는 붓 하나 더 사용하셔서 풀어주셔도 되겠죠. 색깔붓, 그 다음에 물붓 이렇게 구분 지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경계 부분 있죠. 여기가 색이 뭉치지 않도록 깔끔하게 딱 떨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이게 색이 겹치다 보면 여기 경계가 되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중첩되지 않도록 좀 칠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 브라운을 좀 같이 옆에 타서 이런 식으로 레드 브라운 컬러 타서 너무 진하지 않게, 왜냐면 윗부분은 빛을 받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채워주시는데, 경계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하얗게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이 너무 많으면 이 둔탁하게 남겨지기 때문에 물은 거의 없는 정도로. 그리고 예쁘게 메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얘는 그 거칠거칠한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사이사이 요 라운드 부분에도 이렇게 경계를 남겨주셔야 돼요. 진한 부분도 있고 좀 더 거칠게 칠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물기가 없어야 이렇게 거칠거칠한 질감으로 칠해지니까 한번 그 물 조절 잘 하셔서 칠해주세요. 앞부분은 조금 더, 특히 이제 한 번 더 물기 없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저 물기가 없는 편이죠. 요걸로 이제 거칠한 질감들을 짧은 터치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연한 색으로 이제 안쪽에 요 연밥 그 씨앗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한번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연밥 있죠?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이제 이
이쪽에 칠했었던 원리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옐로우 오렌지를 좀 섞어가지고 위에 이 씨앗 부분을 표시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강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점 하나 콕 찍듯이 뭐 앞쪽 부분에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찍어내 보겠습니다. 옐로우 오커, 뭐 로시에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갈색 가지고 와서 새로운 색깔을 자꾸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색깔 덜어와서 계속해서 같이 써주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색을 자꾸 만들어 버리면 색깔의 이질감도 들고 조화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색 만들면은 자꾸 만들어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있는 색깔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좀 크게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그림자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좀 넣어주면 돼요. 자, 요 안쪽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이 연밥과 겹쳐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이제 마스킹 액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좀 비워놓고 그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오늘은 그냥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려주세요. 이렇게 진하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두 개 그려주시면 돼요. 바탕이 이제 쭉 색칠이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이제 그려줘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려나가고, 그 다음에 또 채워줄 부분들은 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일단 덩어리를 조금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둔탁해질 수 있으니까
휴지나 이런 데다가 물 조절을 해 가시면서 회색을 하셔야 돼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 주세요. 제가 영상이 사이즈가 되게 커지고 한번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면은 70기가, 80기가 막 이렇게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수가 이제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영상을 좀 빨리 돌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2배속 아니면 뭐 어떨 때는 4배속 이상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는 중에는 엄청 빨리 그려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정말 천천히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급하게 그리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계속해서 지그시 감고 어두운 부분이 어딘가 요거를 좀 잘 찝어내면서 그려보자고요. 밝은 부분들은 밝게 좀 남겨줘야 돼요. 다 덮어버리면 색이 또 똑같아지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림이 어두워지고 두꺼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좀 잘 남기면서 채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두운 쪽 부분이나 어두운 약간 중심 부분에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줬다면 여기처럼 똑같이 포인트를 줘버리면 그림 자체에 강약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생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생략할 부분과 부각시켜줘야 될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저희 시선과 좀 멀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생략을 해주면서 좀 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생략을 해주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여기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또 전체적인 또 이런 느낌들이 또 같이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도 어떤 느낌으로 보여질 거다.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략과 강조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생략을 하고 어떤 부분을 또 강조를 해주고 그 느낌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조만간 물 조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연잎을 또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굴곡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자,
우선은 물붓 하나 다시 준비를 하고 아까 레몬 옐로우하고 코발트 블루 사용했었죠? 자, 요 색깔 좀 만들고 나서 물을 요 안쪽은 이렇게 좀 색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 넓은 면적으로 갈수록 색을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물을 깔아 주실 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깔아 놔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요 라인을 좀 남겨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었던 그 라인. 다 채워나가지 마시고 여기는 볼록한 부분이니까 그쵸, 조금 풀어놔주신 다음에 코발트 블루를 조금만 더 섞어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에다가 색을 좀 넣어주시면 볼록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도 물을 깔고 그리고 아래쪽 여기는 그 물간 그대로 좀 놔두고 아래쪽을 이렇게 만져주셔야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저희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채도도 조금 더 사용해주면 좋겠죠. 자, 마찬가지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물이 흘러서 아래쪽으로 쭉 넘치지 않도록 그 물 양 조절을 깔아주는 물의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쪽이 진하고 갈수록 연해지도록 이 뒤쪽 부분도 이렇게 조금 색을 넣어주셔야 여기는 약간 채도를 좀 떨어뜨려서 혼색을 좀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뒤로 좀 멀어져 가는 느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들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좀 부족하게나마 일단은 3개 한번 그려봤어요. 연잎하고 연밥들 이렇게 그려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만의 또 스타일로 이렇게 그려보시고 오늘 채색했던 그런 포인트를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이게 톤을 맞춰 놓은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밝고 어두움을 좀 나눠가면서 이제 형태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채색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물의 그 정도의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연잎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촉촉하게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사용해서 파리의 그런 촉촉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게끔 채색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요거 2개를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얘는 연밥이 거의 수분기가 없어서 이제 다 말라있는 그런 건조된 연밥이고, 좀 더 생기가 있는, 물기가 좀 머금어져 있는 그런 연밥이잖아요. 물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감 표현을 좀 달리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렸었고, 굳이 스케치하지 않아도 이런 라인 부분들, 요런 데를 좀 의도적으로 남기는 연습, 선을 좀 남기는 연습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서도 이런 부분은 좀 물기가 이렇게 좀 있는 느낌이 좀 든다면 여기서는 이제 물기를 좀 빼서 물 조절을 좀 해가지고 선을 라인을 그려주셔야 둔탁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염두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하지 못했던 연꽃 있죠? 연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쁜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